매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2월의 두 번째 경마 주간으로 모처럼 인기마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경마였는데요. 특히 지난주는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 예선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경 소속의 경주마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경마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경마 주간이었는데요. 특히 1차 예선에서 7위를 기록했던 디퍼런트 디멘션이 3위를 기록하면서 호성적으로 경주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1차 예선에서 우승을 기록한 메인스테이와 준우승을 기록한 트리플나인도 2차 예선에 출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경주마 모두 1차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경마 팬들은 2차 예선에서는 우승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두 경주마 모두 4위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성적으로 경주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전한 국내 경주마 모두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3월 본선에도 출전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끝까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귀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경주마를 주목할지 지금부터 첫 번째 코너 만나보시죠. 먼저 만나볼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부터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분석해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지난주 방송 제가 좀 펑크를 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펑크를 낸 점 죄송한 마음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주목해야 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금주 출전하는 제것마들의 그 기량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마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후다닥이라는 마필은 제가 좀 성장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금주 일요 경마 6경주에 출전 예정인데 이용호 기수가 좀 조교를 하고 있는데 좀 편성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3세 신예 강자, 드롭도 비트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센 편성에서 만났는데 제가 워낙에 좀 기본기를 좋게 보는 마필이다 보니까 좀 배팅권에는 좀 안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후다닥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큰 질병 없이 좀 휴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행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연습 주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습 주행입니다. 최외곽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빠르게 앞선을 형성해 나가는 마필이 이제 홀랜드 기수가 기승한 반지의 제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제 알파베스트도 뒤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초반 스피드는 좀 있는 마필이고요. 네. 연습 주행이다 보니까 외선에서 좀 부드럽게 붙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시종 큰 추진 없이 1분 02초 8 상당히 호기록으로 연습 주행을 마쳤고요. 이 마필이 첫 번째 주행 심사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좀 관심을 끌었던 마필인데 데뷔전 때는 입상을 못했고 2전째 좀 불량주로 여건해서 앞선 전개를 하면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 기록이 불량주로를 감안하더라도 1분 12초 2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연습 주행이고 장기 휴양에 따른 주행 재검 영상도 있는데 그때는 좀 불량주로 여건이었어요. 근데 시종 잡고 가면서 1분 01초대로 또 끊었거든요. 그래서 큰 질병 없이 휴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도 괜찮고 또 그 주행 심사 내용 두 번의 내용도 괜찮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센 편성을 만나긴 했지만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러한 제것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다닥은 지난해 4월 승급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후에 10개월 동안 장기 휴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경주로에 복귀하는데요. 금주에는 일요일 부산교차 6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직전 경주의 부진을 만회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 온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 경주,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7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뭐 스무드나 출전 등록을 한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편성 강도는 좀 약한 그러한 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말리라는 마필이 좀 원래 상당히 센 마필인데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검마를 찾아라 시간에 이 구말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조교를 하다가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구말리가 좀 센 말인데 출전을 안 할 걸로 보이고요. 모닝코리아가 좀 자질 좋은 신의 강자입니다. 탄력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앞선 전개를 펼치다가 힘 부족을 보였는데 이번에 거리를 늘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닝코리아가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직전 내용상 이번에 좀 거리 적응력 여부가 좀 관건이고요. 네. 자, 인류스타가 데뷔전과 이전째 상당히 잘 뛰었거든요. 특히 이전째는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경주 내용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대상 경주 2번, 특별 경주 1번을 뛰면서 이창래 입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직전에 좀 센 편성, 반지의 여전사 이러한 마필들이 나오는 센 편성에서 일반 경주에서 이제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요 정도 편성이면 인류스타가 손쉽게 좀 우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리얼리원, 시크릿 랩소디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형성하겠지만 1600에서는 좀 지구력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추입형 마필이 더비에이스, 마하볼트 이러한 마필들인데 약간 좀 늦게 올라오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인류스타가 비교적 편한 그 선두권 전개를 펼치면서 우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직전에 힘 부족을 보였는데 요번에 좀 안배하고 추입으로 산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닝코리아. 그 다음에 좀 뚝심이 있어서 앞선에서 한번 버텨보기 노려볼 수 있는 오하마 이런 마필들이 좀 관심을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인류스타와 그리고 모하마, 그리고 모닝코리아 이렇게 세 두의 마필을 주목해 보셨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강한 인기를 끄는 마필입니다. 인류스타라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이제 올해 그 3세마 대상 경주들이 쭉 펼쳐지잖아요. 네. 현 단계에서 좀 한 단계만 좀 탁 치고 올라간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마체가 좋고 주행 습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그 기수 제어를 상당히 잘 따르는 마필입니다. 이전째 그 송경현 기수가 기승해서 우승 때 보면은 신예 마필들, 갓 데뷔한 마필들이 좀 펼치기 힘든 전개로 우승을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인류스타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큰 인기를 끌지만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류스타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 이제 반지의 여전사라는 마필이 원래 좀 사행 압박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잡히면서 그 직전 경주에 아주 대차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이 반지의 여전사가 좀 강축으로 팔렸고 19조 김영관 마방의 꼭대기와 그리고 이 인류스타가 이제 좀 후착 다툼을 한다 이러한 양상으로 배당타는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반지의 여전사는 선행을 못 가면서 재기량 발휘에 좀 실패를 했고요. 꼭대기도 초반에 좀 경합 양상으로 뛰면서 선행은 갔지만 1400에서는 좀 뒷심 부족을 보이면서 무너지면서 좀 배당이 나온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인류스타는 미르코 기수가 기승해서 이 마필이 스피드 상당히 좋거든요. 큰 무리 없이 3열 외선으로 지금 선행마군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4코너에서는 빠르게 선두로 치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선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또 추진 타이밍도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힘이 좀 계속 남아있다 이 점을 좀 보여준 그러한 레이스고 이때 이제 순간의 법칙이 마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김동현 기수가 옆으로 붙여봤지만 역시 뒷심 싸움에서는 순간의 법칙이 무너졌고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사토시 기수의 추임 마필 백두영웅이 이제 급격하게 인류스타에게 거리를 좁혀오긴 했지만 좀 능력 차이를 보이면서 2차기에 머물렀습니다. 자, 인류스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롭게 뛰었다 이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스피드와 어느 정도의 뚝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앞선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좀 편한 레이스 전개를 펼치다가 직선에서 빠르게 우승을 결정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인류스타가 과연 2연승에 달성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7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2등급 레이스입니다. 1800m로 펼쳐지고요. 이번 경주는 이제 기존 2등급 마필에 승급전을 펼치는 질주의 신이 좀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승급을 했을 때 많이 무너지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게 이제 3등급 마필이 2등급 갔을 때 제일 많이 무너지거든요. 왜요? 그만큼 2등급과 3등급의 격차는 좀 큽니다. 근데 2등급에서 이제 잘 뛰는 말은 1등급과도 바로 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3등급에서 2등급 갔을 때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러한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질주의 신이 직전 경주 내용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승급전이지만 좀 강하게 팔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매번 나올 때마다 좀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이 이제 19조 김영관 마방의 상승준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주심이 많이 보강이 되면서 선전하고 있는 마필이 나가신답니다. 그리고 소울블레이드는 직전에 좀 부진했는데 추입이 통하는 편성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될 추입형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관심이 끄는 마필이 국내산 마필인 스텔스입니다. 최근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재기량 발휘를 좀 실패를 하고 있는데 직전에 좀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좀 걸음의 여력이 남기면서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입상권하고 격차가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조교 때 보니까 더 이제 완전히 예전 컨디션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텔스가 아마 인기 1위로 가지 않을까.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워낙에 그 초반에 데뷔 초부터 치고 올라왔던 걸음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스텔스가 좀 인기 1위로 가면서 상승준이요. 그리고 승급전 펼치는 질주의 신,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나가신다. 이러한 마필들이 좀 강하게 후차권에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10경주는 챔피언십 시리즈로 펼쳐지는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4마리의 경주마가 큰 인기를 끌 것 같은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자, 승급전이지만 저는 뭐 질주의 신은 좀 입상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좀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3등급 레이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등급 레이스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부러지는 승급마들이 잘 부러지는 그러한 그러한 2등급 레이스긴 하지만 직전 경주 내용이 너무나 여유가 있었고 이 마필이 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데뷔 초에는 초반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복귀 이후에 지금 5연속 입상을 하면서 보면은 초반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은 초반에 약간 끌림까지 있을 정도로 말이 힘이 완전히 차 있다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급전이지만 이 질주의 시인이 입상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가 이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거리를 좀 대폭 늘려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1400 뛰다가 1800 딱 늘려 나오면 약간 불안해 보이거든요.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도 좋았고 상대적으로 좀 부담 중량이 높다 보니까 강축으로는 팔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인기마로 팔렸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초반이 좋아지면서 뭐 선행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스타트 능력이었는데 글로리아 알파를 선행으로 보내놓고 내선에서 곱게 따라가는데 조성훈 기수가 상당히 제어를 열심히 합니다. 그만큼 마필이 좀 끌고 나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질주의 시는 그 데뷔전 앞둔 그 주행 심사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근데 마필이 좀 다리가 안 좋았는지 두 번의 내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내용 속에서도 탄력은 좀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골절 수술을 하고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골절이 나서 수술을 하면은 그렇게 예전기량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마필로 크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그 칼을 대고 나면. 근데 이 마필은 완전히 그 이후에 이제 복귀 전부터 바로바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복귀 초반에는 역시 초반 스피드가 좀 미흡했어요. 근데 지금 마필이 힘이 차면서 초반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4코너까지는 좀 무난하게 왔습니다. 그렇다고 좀 느린 페이스는 아니었고요. 글로리 알파가 좀 빠른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었던 그런 레이스인데 직선에서 쭉쭉 밀어주자 아주 주법도 좋고 주폭도 제대로 나오면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승을 했다, 낙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끝걸음도 여력도 상당히 좋고요. 자, 이번에 이제 좀 2등급 승급전이라 뭐 스텔스를 필두로 강자들을 만났지만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승급전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질주혜 씨는 최근 5경주 연속으로 입상에 성공하면서 정말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2등급 승급전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9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내산 4등급 1600m 중거리 레이스입니다. 3세 신예의 강자들, 성장 기대치가 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한열정은 마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상당히 뛰어진 마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아직까지 좀 파워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뛰면서 끝에 가면 항상 좀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단점은 있긴 한데 워낙에 자질이 좋기 때문에 뭐 힘차면서 계속해서 걸음이 늘 걸로 보이고요. 갈릴리오도 주행 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도 있고 또 안배시의 탄력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선행 나가면 상당히 센 불꽃놀이 직전에는 좀 3연승 가다가 좀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긴 한데 불꽃놀이도 뭐 선행 이번에 좀 빠른 마필이 적거든요. 그래서 선행 가면 충분히 한번 버텨볼 수 있고 직전에 이제 제것말을 찾아라에서 추천드렸다가 우승했던 마필이 이제 블랙 사파이어입니다. 네. 이건 뭐 국내 최강의 마필인 트리플 라인과 부마, 모마 같은 전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인디언 킹도 3세마인데 이 마필도 좀 기본이 상당히 센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4세마인데 직전에 좀 고배당의 주역이었던 V맨이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강한 도전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꾸준히 능력 나오고 있는 스바질파리 이러한 마필도 좀 도전세로 팔립니다. 인기만은 아무래도 무한열정, 갈릴리오, 불꽃놀이 요 세 마필에다가 이제 블랙 사페어까지 한 4두가 4파전 양상으로 좀 강하게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3세 마필들의 경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네. 좀 인기는 이제 3세 마필들이 워낙에 좀 성장기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잘 뛰어왔기 때문에 강한 인기를 끌겠지만 저는 이제 V맨이 한번 연투를 기대할 수 있다. 요 마필은 이제 4세마인데요. 직전에 제가 예시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요즘은 이제 그 경주 성적표 그 마사의 사이트에서 보면은 예시장 동영상도 나오거든요. 네. 그 V맨 그 예시 도는 거 딱 보면은 아주 엑설런트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상당히 좋고요. 주로 출장 시에도 상당히 마필 컨디션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한번 컨디션이 올라오면 연투를 이어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한번 탁 터트리면 마필은 그 다음 경주에서 좀 못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V맨은 한번 3세마들을 이기면서 입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V맨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는데 직전 경주에 이제 사토시 기수가 기승했고요. 이 마필이 간혹 입상을 하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경주 내용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맨 후미로 뛰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늦발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사토시 기수가 작정하고 추입으로 탄 그런 레이스로 봅니다. 워낙에 마필 컨디션이 좋으니까 좀 한번 기대를 많이 갖고 직선에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탔다 이렇게 보는데 뭐 초반부터 4코너 진입 부분까지 큰 무리 없이 그냥 맨 후미에서 큰 움직임 없이 이 흐름에 맞게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요. 자, 이 경주에서 이제 이착을 했던 흐뭇이라는 마필이 컨디션이 이때 상당히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이 경주 예시 상태를 보면서
이 V맨과 후뭇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 후뭇은 제가 좀 성장 기대치 높게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축으로 인정했는데 V맨은 이제 액면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 뛰었던 게. 그래서 상태만 좋겠다 이런 하면서 좀 무시를 했다가 당했었는데 자, 지금 이제 4코너 돌면서 이제 외선에서 추진을 들어갑니다. 근데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선에서 지금 뛰고 있는 에버인에버와 후뭇 상당히 센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페이스 안배를 하면서 뛰었던 그러한 레이스인데 자력으로 지금 외선에서 쭉쭉 치고 올라오면서 우승을 하는데 후뭇을 3마신이나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이 전체 기록이 1분 42초 8이었습니다. 좀 최근에 부경추루가 좀 무겁거든요. 같은 날 3등급 레이스에서 우승한 마필 기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봐도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다. 즉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추임마가 입상하거나 우승할 때는 앞선이 좀 무너지거든요. 앞선이 무너졌을 때 쉽게 이제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레이스가 많은데 이건 앞선이 무너지지 않는 레이스에서 V맨이 자력으로 추입으로 올라와서 큰 착차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부담 중량이 올라갔지만 컨디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면서 아주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직전 경주에 모두의 예상을 뛰었고 우승을 차지한 V맨이 연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19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혼합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이 외산 3세마 대상경주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기량이 좋은 마필이 워낙에 많이 지금 출전 등록을 하고 있는데 드롭 더 비트는 직전 경주 내용이 너무나 엑설런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좋다가 아니라 매우 좋다 이 정도로 직전 경주 내용이 좋기 때문에 아주 좀 강한 축으로 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펄린 그리고 그레이트송도 직전 경주 내용이 드롭 더 비트와 같은 날 뛰었거든요. 1200을. 네. 기록도 엇비슷합니다. 물론 드롭 더 비트는 상당히 힘든 전개를 이겨내면서 아주 엑셀런트한 모습을 보였고 그레이트송은 좀 안배하고 가다가 추입으로 왔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탄력으로 센 편성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이트송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좀 출전 주기가 깨진 점이 과연 이제 현장에서 어떠한 컨디션을 보이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어쨌든 직전 경주 내용 상당히 잘 뛴 마필이 드롭 더 비트와 그레이트송이고요. 네. 그리고 메이저 챔프도 직전에 드롭 더 비트에 이어서 2착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드롭 더 비트와 메이저 챔프가 1, 2등을 나눠 가진 직전 경주가 특별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산 강자들이 모여있는 특별 경주에서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일반 경주인 이번 경주 두 마필의 또 동반 입상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국내산 마필인 초와 그리고 승리형 클모도 1200에서는 앞선만 나가면 워낙에 힘이 좋고 등치가 큰 마필이다 보니까 좀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제검마를 찾아라 해서 소개를 해드린 후다닥도 주행 제검 내용이나 훈련시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토우드가 이게 등록 순대로 그냥 출전 우선순위로 하면 출전을 못 하거든요. 네. 이게 14번째인데 12마리가 출전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보다 위에 선들이 출전을 안 한다면 비스토우드가 한번 선행 버티기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드롭 더 비트가 워낙에 하이 페이스로 뛰는 마필이다 보니까 좀 선행마들이 약간 좀 불리한 그러한 여건으로 보입니다. 드롭 더 비트, 메이저 챔프, 초와, 펄린, 그레이트송 이러한 마필들이 좀 강하게 팔리는데 아무래도 드롭 더 비트가 좀 강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금요일과 일요일 통틀어서 가장 많은 32두의 경주마들이 출전을 하는데요. 정말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 어떤 마필일까요? 인기 1위 마필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네. 직전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좀 반했습니다. 제가 이 마필에게. 물론 이제 직전 경주도 데뷔전 내용이 좋아서 충분히 입상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전개 상황을 보다가 저 부러지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도
그걸 이겨내면서 끝걸음이 여러 가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 좋은 레이스 2세 혼합 특별 경주였는데 그 레이스 한번 다시 보는 의미에서 드롭 더 비트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2세마 특별 경주였는데 그 19조 김영감 마방의 투데이라는 마필이 이 전까지 그 3연승 내용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승식 1.9배 아주 강축으로 팔린 그러한 레이스였습니다. 자, 드롭 더 비트는 데뷔 전 1000m에서 1200에서 우승하고 이번에 2전째였는데 그때 이제 선행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투데이나 뭐 아메랑스 패션이나 빠른 말이 많았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조금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외선에서 이게 8번 게이트라 좀 더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외선에서 상당히 무리하게 지금 선두권에 가담하고 있는데 보통 뭐 선행마들이 선행을 못 가도 2열, 3열 정도까지는 돌아야 입상을 하거든요. 근데 외선은 아주 크게 돌았습니다. 거리적인 손실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 800m 도달 타임이 48초 1이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49초대 초반으로 많이 뜁니다. 그러니까 한 1초 정도 빠른 페이스로 뛰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 페이스로 뛰면 끝걸음이 아무리 센 말이라도 무뎌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끝걸음 라스트 200이 애나 안배하고 쫓아왔던 뭐 굿캐스팅이나 메이저 챔프나 이런 마필도 상당히 세거든요. 이 굿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1400에서 바로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인데 상당히 무리하게 4코너까지 오고 하이 페이스로 뛰었던 마필이 안배하고 쫓아온 선추인 마필보다 끝 200이 더 좋았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은 경주라고 보였고 경주 기록도 1분 13초 7 최근에 무거운 줄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좋은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 드롭 더 비트는 이번에 좀 충마로 믿어도 되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2세 혼합 특별 경주에서 뛰어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드롭 더 비트가 과연 3연승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네, 이번 주도 활기차게 신마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에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는 어떤 경주마에 주목해봐야 될까요? 이번 주 추천드리고 싶은 신마는요. 11조 밀러 마방의 외산 4등급의 루비스테일이 되겠습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보다 이 도입가가 조금 낮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요. 연습주행, 이 주행검사와 연습주행을 거치면서 이번에 데뷔전을 준비를 하는데 연습주행 화면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11번 게이트에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연습주행은 잡고 초반에 중위권 선입전개 펼쳐주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마필 가는 대로 몰아주면서 중후미 전개를 해주고 있고요. 목스임이 상당히 부드럽고 낮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마들보다 한 뼘 정도는 목이 지금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마체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 4코너 돌아 직선 구간에서 유광희 기수가 최외곽 쪽으로 빼면서 추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채찍을 대자 직직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직진성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직선에서 선두권에 빠르게 나섰던 마필들의 탄력보다 분명히 한 수 위에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선에서의 여력감은 상당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조 밀러 마방의 외산 4등급의 루비스테일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루비스테일이라는 마필은요, 이 테일 오브 아이카티와 루비우드의 자마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입가가 생각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 국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필, 대표적인 마필을 말씀을 드리면요. 테리어 테일이라는 마필, 그리고 꼭대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테리어 테일은 외산마고요. 이 꼭대기는 포인마입니다.
이 두 마리가 이 도입가가 한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이 루비스테일은 지금 3천만 원대로 잡힌 이유가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체가 조금 작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형제마로서 뛰고 있는 테리어테일과 꼭대기에 못지않은 근성과 탄력을 갖췄습니다. 이 마체는 작지만 책직 반응도도 상당히 좋고요. 이 작은 체구지만 강단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그런 주행검사 모습을 연습주행 모습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주행검사도요. 똑같이 한 1분 3초대로 통과를 했는데 이 주행검사는 일단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쳤다는 거고요. 선행, 선입, 그리고 연습주행은 추입으로 타면서 이 마방에서도 지금 주행 습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목이 낮고 부드러운 마체, 향후에 분명히 좀 띄워줄 전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주 추천드리는 신마로 루비스테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비스테일은 도입가가 3,100만 원으로 고가의 외산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추입이 뛰어난 혈통을 가졌고 그리고 새벽 훈련 시 근성까지도 점차 보강되었다고 합니다. 금주에는 19일 부산교차 3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데뷔전에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해보는 베이스 온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5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경주마 어떤 마필인가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마필은요.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세계 랭킹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3착을 하면서 그래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체구는 크진 않습니다. 체구는 크진 않지만 이 제법 근성 있는 마필로 이 데뷔전에 기승했던 미르코 기수가 또다시 호흡을 맞추면서 이 강약 조절하는 모습, 우수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 발스힘과 목스힘 자체가 상당히 경쾌로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띄워줄 마필로 이번 주 새벽 조교 우수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랭킹은 데뷔전에서도 3위의 호성적을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당시 호흡을 맞췄던 미르코 기수와 함께 다시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두 번째 추천드릴 마필은 30조 울줄리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비카호프가 되겠습니다. 이 비카호프는 장기 공백 후에 직전 경주에 출전을 했고요. 하위권 성적으로 실망감을 주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체가 당당하고요. 이 밸런스가 우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디션만 찾으면 좀 더 뛰어줄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상 출전주기 들어오면서요. 서서히 강약 조절, 컨디션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전 변화를 염두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카호프는 직전 경주가 장기 휴양 이후의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12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정상 출전 주기를 되찾은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세 번째로 추천드릴 마필은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4등급의 태양의 신화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안장 교체하면서 미르코 기수가 훈련을 임하고 있었고요. 경군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새벽 훈련 시에도요. 이 강약 조절하는 모습 상당히 우수했고요. 이 근성까지 좀 더 보강하는 훈련 패턴으로 훈련의 패턴을 약간은 변화를 주면서 좀 실전 변화를 염두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태양의 신화는 17일 금요일 1200m로 시행되는 구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인기만큼의 활약을 펼치진 못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끝까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일까요?
네 번째 마필은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3등급의 아메리칸 파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내산 3등급의 승급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1600m 장거리 이제 첫 도전에 들어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는 검증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요. 자, 19조 마방답게요. 이 장거리를 위한 훈련 패턴으로 서서히 변경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 지구력 충분히 보강을 해주면서 이 속구보 시의 컨디션도 상당히 경쾌해 보였기 때문에 자, 승급 전에 늘어난 거리 분명히 약점은 노출이 된 마필입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약점을 보강하면서 순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 이번 주 승급전이지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아메리칸 파워가 되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파워는 19일 일요일 16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5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3연승을 기록하면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4연승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27조 이상형 마방입니다. 자, 국내산 2등급의 스텔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승급한 이후에요. 부진했습니다. 전혀 걸음도 좀 보여주질 못했고요. 형군에서 어느 정도 적응기를 거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직전 경주에 서서히 훈련 강도를 올려갔는데 그 훈련 강도를 올려간 게 실전 변화로 변하면서요. 그게 가능성을 형군에서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진하다가 가능성을 보였고요. 자, 이번 주 강도 높은 훈련 또다시 소화하면서 형군에 한번 첫 입상을 한번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컨디션은 분명히 살아났고 형군의 적응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 스텔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텔스는 17일 금요일 1800m로 시행되는 챔피언십 시리즈 10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금요일 부산 경남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역시 최저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주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출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출전 등록 현황은 신청마들로 전 게이트가 풀 게이트로 꽉 찼는데요. 혼전이 예상되는 이번 주 경주마들의 컨디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가족분들과 함께 연인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